업소에 나타난 얼굴 겹친 손님, 영가가 사라진 방, 그리고 퍼져나간 저주의 흔적.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2014년 겨울, 민수는 지난 구수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어요. 며칠을 쉬며 버텼지만 생활비는 바닥났고 다시 일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가 수년간 몸담아왔던 화류계 업소 외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었어요. 인터넷을 뒤지다 이상한 구인 글 하나를 발견했는데 베테랑 환영, 무당 환영이라는 기묘한 문구가 박혀 있었죠. 민수는 순간 피식 웃으며 여긴 귀신이라도 나오나 라는 농담을 삼켰어요. 그러나 호기심은 쉽게 꺼지지 않았고 결국 마지막 남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낮 시간대 약속된 커피숍에 도착하자 체격 좋고 배가 불룩 나온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가게 사장 태수라고 소개하며 친근한 듯 대화를 이어갔죠. 일은 얼마나 해봤어? 집은 어디야? 가벼운 질문이 오가다가 돌연 혹시 귀신 같은 거 보냐? 라는 물음이 튀어나왔어요. 민수는 순간 긴장했지만 무심한 듯 웃으며 넘겼죠. 태수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이라도 출근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의 얼굴에 안도 섞인 미소가 스쳤어요. 저녁 무렵 민수는 새로 일하게 될 업소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을 돌아 건물 앞에 서자 어둠 속에 모여 선 영가들이 눈에 띄었죠. 익숙한 풍경이었기에 그는 의식적으로 시선을 외면하며 계단을 올랐어요. 문을 열자 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카운터에 앉아 담배를 태우고 있었어요. 민수가 인사하자 그녀는 말없이 연기를 꺼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죠. 곧 깡마른 최고의 웨이터 도현이 나타나 민수를 빈방으로 안내했고 따뜻한 커피와 재떨이를 내주며 잠시 기다리라 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그 보라색 드레스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을 이 업소의 실장, 지영이라고 소개했죠. 향수 냄새는 강렬했고 불깔이 보라색 병 특유의 진한 향이 코를 찔렀어요. 민수는 비염 때문에 순간적으로 얼굴을 찡그렸는데 지영은 냉랭하게 내가 역겹니? 라고 쏘아붙였어요. 민수는 황급히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이미 그녀의 시선엔 경계와 혐오가 섞여 있었죠. 도현에게는 다정하게 구는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민수의 마음은 불안해졌어요. 민수는 첫날이라 묵묵히 도현의 뒤를 따라다니며 가게 구조와 룰을 익혔어요. 그런데 유독 섬뜩한 사실 하나가 눈에 밟혔죠. 분명 건물 바깥에는 영가들이 여럿 서성이고 있었는데 업소 내부에는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화류계 업소라면 술과 담배, 욕망이 뒤섞여 늘 영가가 붙어있기 마련인데 안쪽은 이상하리만큼 공허했어요. 그 밤 지영은 도현과 다정이 고깃집으로 먼저 떠났고 홀로 방을 정리하던 민수는 문 너머로 서성이는 영가 무리를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고깃집 자리에 합석한 민수는 불편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지영은 술잔을 기울이며 너 괜히 두리번거리지 마. 영가 찾는 티가 너무나 라고 속삭였죠. 민수는 순간 움찔했지만 태연한 척간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죠 라고 답했어요. 그 말에 지영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고 짧은 침묵이 흘렀죠. 공기 속에는 향수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싸늘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민수는 서둘러 자리를 파하고 싶었지만 속내를 감춘 채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 뒤 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지영은 도현을 불러 지식분 손님 오셨다 라고 했죠. 업소에선 단골들을 별명으로 부르는데 이 손님은 술자리를 20분마다 챙겨 팁을 두둑히 줘서 그렇게 불린다고 했어요. 도현은 긴장한 듯 깍듯이 모시라며 민수에게 당부했죠. 손님은 다른 이들과 달리 무겁고 묘한 기운을 풍겼어요. 테이블을 정리하러 들어간 민수는 순간 온몸이 저릿하고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에 사로잡혔어요. 보통 영가와 마주칠 때 느끼던 기운이었죠. 얼음과 잔을 정리하며 민수가 손님의 얼굴을 힐끗 바라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사람의 얼굴 위에 영가의 얼굴이 겹쳐져 있었던 거예요. 희미하면서도 또렷한 이중의 형상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손님은 억눌린 미소로 야, 다시 봐라고 명령했어요. 민수는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들었고 겹쳐진 얼굴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귀신에 씌인 듯하면서도 분명히 대화를 나누는 존재. 인간과 영가가 겹쳐진 기괴한 모습에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긴장하지 말고 옆에 앉아. 손님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어요. 민수는 발끝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지만 결국 끌리듯 옆자리에 앉았죠. 손님은 술잔을 따라주며 웃었어요. 일한 지 얼마 안 됐지? 잘 버티고 있네. 민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잔을 받았어요. 그러나 고개를 돌려 술을 삼키는 순간에도 옆눈으로 보이는 겹쳐진 얼굴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땀이 식은 땀처럼 흘렀고 가슴은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죠. 짧은 대화였지만 공포는 연겁처럼 길게 늘어졌어요. 손님은 태연하게 민수에게 돈을 건네며 수고했다라고 말했어요. 민수는 얼떨결에 받아들고 밖으로 뛰쳐나왔죠. 손에는 따끈한 지폐가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것이 저주의 증표처럼 느껴졌어요. 복도로 나온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손끝까지 떨림이 몰려왔어요. 그는 담배를 붙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죠. 곧 도현이 다가와 걸마 받았냐?고 물었어요. 민수는 힘없이 대답하며 돈을 내보였고 도현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지만 눈가엔 피곤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며칠 뒤 일요일, 도현은 민수에게 낮에 잠깐 함께 다녀오자고 제안했어요. 차 있지? 5군데만 들리면 돼. 기름값 챙겨줄게.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알겠다고 했죠. 하지만 약속 당일, 무당 서연이 민수를 불러 세웠어요. 오늘 어디 가니? 그녀는 진지하게 물었죠. 민수가 대답하자 서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안 돼. 절대 그 차에 타면 안 돼. 그녀는 강하게 말하며 붙잡았어요. 민수는 당황했지만 서연의 눈빛엔 설명하기 어려운 절박함이 서려 있었어요. 서연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도현에게 약속을 취소하라고 지시했어요. 민수는 미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죠. 도현은 의외로 쿨하게 받아들였지만 목소리는 어딘가 힘이 빠져 있었어요. 전화를 끊자 서연은 옷고름을 움켜쥔 채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제 곧 큰일 날 뻔했어. 그녀의 말투는 단호했죠. 민수는 더 캐물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 사람,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엮이면 같이 무너질 거야 라고 경고했어요. 잠시 후 도현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는 한층 더 가라앉아 있었죠. 민수야, 나 좀 어지럽다. 데리러 와줄 수 있겠니? 민수는 서연과 함께 급히 차를 몰고 도현이 있다는 곳으로 향했어요. 길가 턱에 앉아있던 도현은 창백한 얼굴로 휘청거렸어요. 숨은 거칠었고 손끝은 푸르스름했죠. 민수가 다가가 부축하려는 순간 서연은 망설임 없이 그의 뒤통수를 세게 쳤어요. 도현은 놀라 고개를 돌렸고 서연의 눈빛은 차갑게 번뜩였어요. 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서연은 도현을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민수는 옆에서 얼떨떨했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죠. 도현은 더듬거리며 난 그냥 봉투만 전해줬을 뿐이야 라고 말했어요. 서연은 날카롭게 되물었어요. 어떤 봉투? 어디서 받은 거지? 결국 도현은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20분 손님이 고에게 돈을 주며 편지 봉투를 전달하라 했다는 거였어요. 주소만 적힌 집 우체통에 넣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대가로 수십만 원이 지급됐다고 했죠. 도현은 몇 달 동안 그 일을 반복했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 대가로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체중은 급격히 줄어들었죠. 서연은 그의 말이 끝나자 한숨을 내쉬며 노란 봉투를 꺼내보라고 했어요. 도현이 꺼낸 봉투 안에는 돈과 함께 알 수 없는 부적이 들어 있었어요. 붉은 먹으로 단 3획만 그어진 기묘한 문양. 서연은 얼굴이 굳어지더니 봉투를 낚아채 바로 불에 태워버렸어요. 이건 저주야. 받는 이도 전달하는 이도 모두 화를 입는 거라고. 불길한 연기가 봉투를 삼켜 오르는 순간 민수의 등골은 싸늘해졌어요. 서연은 이를 악문 채 도현에게 다가가 손목을 움켜쥐었죠. 내 몸에 붙은 건 단순한 피곤이 아니야. 그 봉투를 나르는 동안 내 기운이 매번 잘려나간 거야. 도현은 떨며 눈을 감았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숨결은 옅어졌죠. 민수는 옆에서 그를 부축하며 느꼈어요. 등허리를 타고 흐르는 차가운 한기, 마치 검은 손이 도현의 내장을 움켜쥐고 있는 듯한 기묘한 압박이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민수를 따로 불러내어 설명했어요. 그 가게 안에 영가가 한 명도 없는 이유, 너도 느꼈지? 그녀는 낮게 물었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지영과 그 손님이 공간을 잠식한 거야? 영가들이 버티지 못하는 거지.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겹쳐 보였다는 그 얼굴, 그건 단순한 환영이 아니야. 인간과 영가가 억지로 묶인 존재야. 그 안에 붙은 원혼들이 계속 새로운 사람을 먹어치우고 있는 거지. 민수는 서연의 말을 들으며 머리칼이 곤두서는 기분을 느꼈어요. 떠올라버린 건 손님 옆에 앉았을 때의 체온, 그리고 억지 미소였죠. 도현이 왜 그렇게 쇠약해졌는지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어요. 봉투 알바는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었어요. 저주를 옮기는 사슬의 고리가 되어 스스로 목숨을 갉아먹는 행위였죠. 민수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어요. 도현 형을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되겠네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맞아, 끝내야 해. 며칠 후 태수에게 상황이 전해졌어요. 사장은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며 굳은 표정을 지었죠. 그 손님, 오래된 단골이긴 했어. 하지만 내 말이 사실이라면 더 둘 수는 없지. 그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천천히 덧붙였어요. 지영도 문제야.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도 이상했지? 다정하다 싶더니 결국 도현만 조여왔어. 태수의 얼굴에 섬뜩한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잔을 내려놓으며 마지막 결정을 내렸죠. 오늘부로 지영은 그만둔다. 그리고 그 손님도 절대 받지 마. 태수의 단호한 선언에 민수는 긴장이 풀리듯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죠. 업소라는 공간이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사람의 욕망과 귀신의 기운이 얽히는 곳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문을 나서는 순간 바깥에는 여전히 수십의 영가가 서성였어요. 그러나 오늘만큼은 업소 내부보다 그들이 더 인간적으로 느껴졌죠. 아이러니한 안도감이 스며들었어요. 도현은 한동안 알아누웠어요. 피부는 잿빛으로 변했고 식은땀이 계속 흘렀죠. 민수는 그의 옆을 지키며 지켜봤어요. 몇 번이고 서연이 와서 부적을 붙이고 기운을 다스려줬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얼굴빛은 서서히 돌아왔지만 여전히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남아있었어요. 그가 간신히 몸을 일으키며 중얼거렸어요.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 민수는 그 말에 대꾸하지 못했죠. 생과 사의 경계가 이렇게 가까울 줄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며칠 뒤, 지영은 마지막으로 업소에 들렀어요. 짐을 챙기며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태웠죠. 그녀의 향수 냄새가 방 안에 진득하게 남았어요. 민수는 그 냄새 속에 얽힌 섬뜩한 기억들을 떠올렸죠. 영가 없는 공간, 겹쳐진 얼굴, 그리고 도현의 쇠약해진 몸. 유지영은 떠나면서도 단 한마디 인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오직 담배 연기만이 흔적처럼 공중에 남았죠. 민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끝내 알 수 없는 싸늘함에 사로잡혔어요. 가게는 빠르게 정리됐어요. 단골 손님들도 줄고 지영이 사라진 자리엔 묘한 공백이 생겼죠. 그러나 민수는 그 공백을 차라리 안도라 여겼어요. 더 이상 20분 손님의 기묘한 미소와 마주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도현은 다시 일을 잡기 시작했지만 가끔씩 술자리에서 멍하니 허공을 보곤 했어요. 그 눈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죠. 민수는 알았어요. 그 모든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며 사건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옅어졌어요. 그러나 민수에게는 밤마다 되살아나는 그림자였죠. 손님의 겹쳐진 얼굴, 저주 봉투의 문양, 향수 냄새와 함께 스며들던 싸늘한 공기. 그는 그 기억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어떤 날은 문득 거리에 서 있는 영가들의 시선 속에서 다시 떠올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곤 했어요. 삶과 죽음, 인간과 영가가 교차하는 그 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민수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돼 있었죠. 민수는 훗날 이 경험을 두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건 귀신이 아니라 귀신을 불러들이는 인간일지도 몰라. 그 밤의 기억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저주가 얽힌 끝없는 심연의 기록이었어요. 도현은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옅게 드리워져 있었죠. 업소 건물 앞에 서성이는 영가들은 언젠가 또 다른 먹잇감을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민수는 알았어요. 자신이 목격한 건 단순한 일화가 아니라 끝없는 경고였다는 거요.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난 듯 보였지만 민수의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미해결의 불안이 남아 있었어요. 가게를 정리한 뒤에도 그는 가끔 골목 어귀를 지날 때마다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죠. 허공에 서 있는 영가들의 시선이 여전히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그 눈빛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고처럼 살아있는 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일깨우는 듯했죠. 민수는 그때 깨달았어요. 기억해야 할 건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통해 배운 경계심이라는 거요. 오늘의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